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레다와 스파르타입니다. 브레다는 최근 리그에서 승리와 멀어진 흐름 속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위트레흐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최근 5경기에서 무승에 그치는 등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져 기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왼쪽 수비수 루카센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오른쪽 공격 자원인 파울라 또한 부상 여파로 빠지게 되면서 측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나마 미드필더 발라르가 돌아와 중원의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한 전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2025년 들어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빌렘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로리첸, 반베르겐 등 공격진이 최근 꾸준히 득점을 올리며 좋은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독 슈타인은 최근 7경기에서 3승 2무 2패의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며 팀을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키톨라노와 에이팅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반베르겐 또한 지난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며 완벽한 전력 구성을 이루기 어려운 점은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힐린손, 제이첼, 클레멘트 등 대체 자원들의 최근 폼이 좋아 경기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이며 특히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강등 플레이오프권을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브레다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반면 스파르타는 최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레다가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팽팽한 접전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분위기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스파르타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메넨과 마인츠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지난 주말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3대0의 완승을 거두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점수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페널티 박스 내에서만 12번의 슈팅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운이 따라준 덕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6경기 중 4승을 거두며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홈에서는 2승 2무 2패로 기복이 뚜렷해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주전 수비수 스칼리와 이타쿠라가 동시에 징계로 결장하며 중원의 핵심 로코 라이츠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돼 팀 전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인츠는 최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등 좋은 분위기 속에서 리그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에서도 1실점에 불과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중원에선 산호와 아미리가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에서도 최근 폼이 좋은 이재성과 네베리 부르카르트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원정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며 원정 경기력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선 마인츠가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앞세운 마인츠가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주전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고 공격적으로도 기복이 심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인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제노아입니다. 칼리아리는 직전 볼로냐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기록하며 초반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지만 결국 후반에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도 단 1승에 그치며 다시금 강등권 근처까지 추락했습니다. 홈에서는 비교적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에서 창의성을 더해주던 루분보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피콜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상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원에서의 볼 전개 과정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선제골을 허용한다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는 비에이라 감독 부임 이후 꾸준히 경기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1승 2무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직전 엠폴리전에서도 경기 막판 바스케스의 득점으로 승점을 챙기는 등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바델리와 말리노프스키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경기 출전이 가능하고 프렌드루프는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수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공격진에서는 메시아스와 미레티 등 다양한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칼리아리는 홈에서 제노아 상대로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시즌의 흐름이나 최근 경기력에서 양팀 간의 차이는 제법 큽니다. 칼리아리가 수비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며 경기를 길게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전력의 안정성과 최근 분위기 면에서는 제노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팽팽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제노아가 더 조직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칼리아리의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툴루즈와 모나코입니다. 툴루즈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전까지 6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만큼 최근 흐름은 확실히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르하브르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앙제를 상대로도 3대1로 승리를 따내는 등 득점력이 살아난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주축 공격수인 아부클랄의 결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마그리, 바비치카, 돈눔 등 나머지 공격진의 분전이 절실하며 특히 바비카가 최근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그에게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나코는 지난 주말 홈에서 랭스를 상대로 비에레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3대0 대승을 거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최근 폼이 좋은 비에레스가 부상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지만 엠볼로, 미나미노 등 다른 공격 옵션이 풍부해 여전히 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중원의 핵심 라민 카마라와 알 무스라티의 존재 덕분에 경기 운영면에서도 상대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올 시즌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 실점률이 다소 높았던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모나코가 확실히 툴루즈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툴루즈 원정에서도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툴루즈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모나코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툴루즈는 홈에서 최근 경기력 저하가 뚜렷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툴루즈가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모나코의 중원과 공격진 전력이 더 강력하기에 원정에서 모나코가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옥스퍼드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러 명의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쪽에서 포슨, 포사이스, 깁스, 맥클린 등이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온 도빈도 최근 블랙번전에서 부상을 입어 빠질 예정입니다. 다만 수비수 캘럼 도일이 징계에서 돌아온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홈에서 열린 챔피언십 5경기 중 3승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부상 변수에도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옥스포드는 여전히 리, 넬슨, 브래드쇼 등 여러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베넷 역시 최근 웨스트브롬전에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도 나서지 못합니다. 첼시에서 임대온 알렉스 마토스는 지난 코벤트리전에서 교체로 밀렸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선발 출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1월에 합류한 로메니는 지난 주말 득점을 올리며 빠르게 팀에 적응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5경기 중 4패를 기록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리치는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전력에 타격이 있지만 홈 경기력만큼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옥스포드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어 노리치가 큰 어려움 없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노리치가 홈에서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노리치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노리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